굴절 수술을 하고 좋았던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요즘 고도근시, 고도난시가 아니더라도 네. 렌즈 삽입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렌즈 삽입 수술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대표적인 게 가역성이죠. 수술을 하면 스마일이나 각막 수술, 라섹은 원상 복귀가 안 되죠. 한번 하면 낙장 불입이에요. 그런데 렌즈 삽입은 그렇지가 않은 게 본인의 눈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눈은 온전히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로 인공 물질을 눈 속에 넣었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혹여 만약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건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렌즈를 빼버리면 원래 내 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역성, 리버서빌리티라는 아주 장점이 있거든요. 그걸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마음을 놓는 분들이 계세요. 대개는 조금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분들,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그게 크게 와닿나 봐요. 그래서 각막 수술을 할 수 있는 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렌즈 삽입을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빈도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도수도 늘어나는 거죠. 그 낮은 도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전에 고도근시를 각막 수술을 했는데 근시가 재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각막 수술을 또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고 부작용이 조금 우려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수술 사례들이 최근에 들어서 렌즈 삽입 수술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보자면 2002년도에 이 렌즈 삽입이 처음 국내에 도입이 됐다고 제가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초창기에 생각하면 100명을 수술하면 그 중에 렌즈 삽입하는 사람은 5명 이내였어요. 5%가 채 안 됐거든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게 지금은 저희 병원은 거의 비율이 한 20%까지 올라왔고, 한국 통계도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렌즈 삽입의 전체적인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렌즈 삽입 수술 후 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뭐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해서. 시원하게 대답하려면 그 환자가 저를 찾아와야죠. 안 보이는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근시나 난시의 재발, 퇴행이라고 하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굴절 수술을 하고 좋았던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술 효과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디옵터 근시가 있어서 5를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가 그 수술 효과가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5, 4.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렌즈 삽입 수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개 만으로 18세, 20세 이후가 되면 근시의 양은 대개는 멈추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안구의 성장도 멈춰서 근시가 더 진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고도근시는 예외적으로 30대, 40대에도 일부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키는 안 크는데 눈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ICL 같은 경우는 고도근시 환자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고도근시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떨어진 건 아닌데 실제로 근시가 진행을 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 그게 아마 가장 흔한 경우일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난시가 동반된 근시성 난시 환자에서 토릭 ICL을 썼는데 렌즈의 위치가 약간 이동하는 경우, 대개는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환자에서는 한 5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렌즈 위치가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들이 외상을 받았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난시가 이제 재발하니까 재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이유고, 그거 말고는 뭐 흔한 경우라면 건조증이 일시적으로 조금 악화가 됐을 때 건조증도 시력을 악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대개는 그냥 좀 흐려 보이는 증상이 생겨서 시력에 어떤 질적인 저하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건조증이 좋아지면 그건 되게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지 근시나 난시가 재발했는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사실은 다른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력이 나빠질 수는 없어요. 눈에 뭐 감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감염이 생길 수 있는데, 감염은 ICL 수술을 했을 때 초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지 그게 장기적으로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감염은 있죠. 감염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감염, 기생충, 곰팡이,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성 감염이 있고, 두 번째는 염증이 아니라 알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류마티스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수염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포도막염이 생길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포도막염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헬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혹은 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염증 때문에 시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 굉장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근시나 난시의 재발 혹은 퇴행, 진행, 아니면 건조증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시력이 나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그 눈이 많이 나쁜 경우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착용할 때 적외종에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완전 교정을 했을 때 좀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양쪽 눈에 부등시가 있을 때, 도수가 차이가 있을 때는 이걸 풀 커렉션을 하면 안경을 썼을 때는 물체 이미지가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쁜 쪽을 도수를 좀 낮춰서 쓰는 일부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수술 후에 교정한 시력에 적응이 어려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안경은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양이 정확하게 안 보이고 약간 주변상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물체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지는 것 때문에 양쪽 눈에 도수가 차이가 나면 오른쪽 왼쪽이 이미지가 오버랩이 될 때 퓨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거든요. 근데 렌즈를 끼면 그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 상당수가 컨택트 렌즈를 정확하게 껴주면 어지러운 게 많이 사라지거든요. 수술은 렌즈를 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경 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에 그런 디스페리티가 없고 왜곡 현상도 적기 때문에 수술을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어지럽다고 해서 부족 교정을 하거나 그런 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드리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수술할 때는 완전 교정이 원칙이고, 물론 과교정이 되면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안경 도수와 검사했을 때 도수가 다르다면 그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포함한 신중한 검사들을 다 통해서 이분의 근시와 난시의 절대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검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시력이 항상 24시간 365일 매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컨디션과 비슷한 건데,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우리가 어떤 날은 몸이 컨디션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듯이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시력이 극대화되는 거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건성환도 심해지고 약간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근시나 난시가 조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력이 약간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력이 어떨 땐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희복을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은 건조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봐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